1592년 광주. 의주로 몽진한 임금에게 전라도의 승전보를 전할 사람이 없었다. 외적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해 여름 금성산 자락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길에 문둥이가 나타난다. 온몸이 짓무르고 등에는 커다란 망태기를 지고 있다. 절대 말을 걸지 마라. 눈이 마주치면 데려간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갔다. 아이들은 그 존재를 산문둥이라 불렀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산문둥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수백 리박 의주 행제소에 도착한 이항복의 손에 넝마 같은 새끼줄 뭉치가 들려 있었던 그날까지 아무도 그 문둥이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을까? 그리고 그 산문둥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전 광주목 관에서 시작된다. 6살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정충신. 목사 권율의 통인으로 관에 드나들던 아이였는데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눈치가 빠르고 침착했다. 권율은 이 아이가 어디까지 영민한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어느 비 오는 날 권율은 덧문 위 첨에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몰래 걸어두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날이 차다. 덧문을 내려 닫아라. 여느 아이라면 곧장 문부터 잡아당겼을 것이다. 그랬다면 물벼락을 그대로 뒤집었었을 것이다. 정충신은 문고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잠시 멈춰서서 문 위쪽 어둠을 가만히 올려다봤다. 그리고 광으로 가서 발판과 대막대를 가져왔다. 대막대 끝이 어둠 속 그릇 테두리에 탁 걸리는 소리.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거기에 물그릇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권율은 그 순간 알아챘다. 이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읽는다. 몇 달 뒤 임진왜란이 터졌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했고 광주에서 울리는 장계는 외적의 봉쇄에 막혀 단 한 통도 전해지지 않았다. 권율은 매일 밤 지도를 펴놓고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 누군가는 가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른도 살아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길이었다. 그때 정충신이 스스로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권율은 처음엔 웃어넘겼다. 6살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권율은 장계를 써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음 날 새벽 관아 사람들은 떠나는 정충신을 보고 말을 잃었다. 장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온몸에 오칠을 시커멓게 발라 살같이 짓무른 것처럼 꾸미고 등에는 낡은 망태기를 지고 있었다. 장계는 어디 있느냐? 정충신은 등에 진 망태기를 가리켰다. 여기 있습니다. 장계를 가늘게 찢어 새끼줄처럼 꼬아 망태기를 엮어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정충신은 문둥병자 거린의 모습으로 외적이 점령한 산과 들을 밤낮으로 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산 아래 마을에서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밤마다 산길에 나타난다는 문둥이. 살같이 검게 짓무르고 등에 정체 모를 망태기를 진 존재. 마을 노인 하나가 밤에 뒷간에 가다가 그를 마주쳤다. 달빛 아래 웅크린 그림자, 등에 진 무언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노인은 아무 말도 걸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산에 사는 것이다. 등에 진 건 망태기가 아니라 잡아먹은 것들을 담은 자루다. 아무도 몰랐다. 그 검게 짓물은 살같이 진짜 병이 아니라 오칠이라는 것을. 그 망태기 안에 든 것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장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한 그 존재는 사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숨긴 6살 아이였다. 정충신의 여정은 갈수록 위태로워졌다. 외적의 정찰대와 몇 번이나 스쳤다. 어떤 밤에는 적진 한가운데를 일부러 가로질러 오히려 의심을 피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너무 숨으려 하면 더 눈에 띈다는 것을. 그렇게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의주 행제소에 도착했다. 병조판서 이양복 앞에 선 정충신은 등에 진 망태기를 풀어 새끼줄을 하나하나 다시 폈다. 찢어졌던 장계가 원래의 문장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이양복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이것은 거린이 아니었다. 이것은 문둥병자도 소문 속 괴물도 아니었다. 전라도 백성들이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던 그 산문둥의 정체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기를 택한 6살 아이였다. 이양복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칼을 버리고 책을 잡는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해 겨울 정충신은 무가에 급제했다. 훗날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금남군에 봉해지며 조선을 대표하는 명장이 되었다. 지금도 광주 사람들 사이에는 그 시절 산길에 나타났다던 산문둥 이야기가 토막토막 전해진다. 정작 그 정체가 정충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산길을 밤에 넘지 않았다고 한다. 한번 새겨진 공포는 진실이 밝혀져도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밤에 마주친 것이 정말 괴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절박한 위장인지, 어쩌면 그날 이후로도 광주의 밤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직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지도